명예훼손죄는 요즘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고 어떻게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요즘에는 많이 알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남긴 댓글 이런 것만 보고도 너 명예훼손을 고소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질문에 좀 충실히 답변을 드리자면은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 종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 회원 2명이 외도관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니까 뭐 저희가 그걸 믿고 답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처벌을 받는지 이 부분이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 수 있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게 퍼뜨려져서 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지만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치부, 정치인의 부정행위, 이런 공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언론사라거나 기자라거나 이분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거든요. 질문자분의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외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 관통죄가 폐지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의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쓰리고 가슴 아프고 피해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외도 사실을 제3자가 퍼뜨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옵니다.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라고 하는 재판을 받지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검토 의견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하지만 같은 동호회 일원이기도 하고 실수로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니까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남겨서 내 위에 글 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피해자 특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죠. 저희 대법원 판결의 취지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성명을 밝히거나 뭐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명 전체를 말하지 않더라도 특징이 되는 요소들, 예를 들어 두 문자를 말했지만은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힌트를 줘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아, 피해자가 누구구나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면은 피해자 특정 정도 만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